킬러 문항은 저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킬러 문항이 없어져야 된다.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, 이게 어저께 나스닥 그 주가의 움직임이거든요.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엔비디아는 계속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. 네, 이게 52주 신저가가 108불인가 그렇거든요. 4배 이상 올랐잖아요. 그쵸? 이건 좀 저는 좀 과열 조짐인데, 근데 과열은 어디까지 과열일지 알 수가 없어요. 네. 주식이나 코인의 특징은 오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쯤이면 고점이지 않을까 해도 좀 더 오를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먹고자 했을 때 나중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. 그러니까 4배쯤 올랐으면 여러분 한 이쯤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깨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물론 마지막에 불타오르는 게 뭐 쭉 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좀 되게 위험한 주식인 것 같거든요. 그렇다고 뭐 숏을 칠 수는 없겠지만, 숏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게 숏이거든요. 숏을 칠 수는 없지만, 근데 이거는 좀 가진 분들이 언제 팔까 뭐 행복한 고민하는 영역이지,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저점이 한 100, 이것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. 100불 초반이었는데 지금 뭐 2배가 좀 넘었죠. 좀 있으면 3배 가까이 갈 것 같은데, 테슬라도 좀 잘 모르겠어요. 네, 하여튼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오른 거에 이렇게 보지 마세요. 네,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지. 지금은 분할 매도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막 갱신할 수도 있긴 한데, 그거는 지금 사서 먹는 거는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. 네, 이런 거를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카카오랑 네이버 카카오, 네카오라고 하죠. 이게 코로나 때 시총 막 3위였잖아요. 네. 네이버였나? 네, 카카오였나?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가 뭐 탑10 안에 둘 다 들어갔었는데, 이제 뭐 다 밀렸습니다. 네이버는 한 11위, 카카오는 한 14위. 너무 많이 밀렸죠. 네, 여기 주식 물려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시대가 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그쵸?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지금 같은 때 사는 게 낫지 않나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. 특히 뭐 카카오는 또 잘 되면 자꾸 팔았어 하니까 카카오를 되게 좋아하는데, 이게 좀 분할 상장을 어떻게 좀 막을 수만 있으면 카카오가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내가 투자한다면 네이버가 나은 것 같은 게, 네이버는 안 팔았어요. 네이버 파이낸스도 있고 뭐 네이버 쇼핑도 있고 네이버 뭐 웹툰 같은 것도 있고 뭐 사업부가 되게 많은데, 라인도 있고, 네이버는 분할 상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저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제가 네이버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, 그러니까 요렇게 홀대 받을 때 투자해야 됩니다.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저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팍 튈 수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좀 쌀 때, 요럴 때 투자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네,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, 뭐 테슬라 이런 거 투자도 좋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위험성이 크니까, 주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비싼 거예요.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싼 거거든요. 네, 좀 많이 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퍼가 200이 넘는, 단기 순이익이 200배가 넘는 대우를 받는 엔비디아를 사는 거는 저는 못하겠어요. 네, 저는 못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다음 뉴스인데, 킬러 문항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. 킬러 문항 뭐 여기 요즘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. 네.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다는 거를 저는 되게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네, 저는 교육업 하는 사람이잖아요. 교육업만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,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 뭐 변별력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,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. 이거는 정말 킬러 문항은 그냥 뭐 필요악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좀 만점이 좀 많으면 어때요? 그렇지 않습니까? 만점이 많으면 다른 뭐 요소들로 걸러내서 뽑으면 되잖아요. 만점이 뭐 수능 한 해에 100명 나왔다. 뭐 괜찮지 않습니까? 뭐 100명 나오면 큰일 나나요?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?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조금 더 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 킬러 문항들을 뭐 지나치게 어렵게 내거든요. 심지어 뭐 생물2의 어떤 문제는
그 외국에 어떤 학생이 이걸 보냈대요. 네, 항의하려고.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그렇게 보냈더니 그 교수도 너무 흥미롭게 생각해서 포스닥이라고 하죠. 박사 후 연구원들하고 그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대요. 아니,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정도의 문제가 우리 30분 안에 2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. 수능 제도는. 석학들도 바로 1분 안에 풀지를 못하는데 고3, 그러니까 19살인 수험생들이 그걸 뭐 몇 번 며칠 동안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결국엔 객관식이가 찍으라는 거거든요. 감 테스트입니까? 무슨 뭐 찍신 테스트예요? 무당 테스트입니까? 킬러 문항은 저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킬러 문항이 없어져야 된다.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도 킬러 문항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좀 두 분 다 타당한 것 같아요. 네, 어찌됐든 킬러 문항을 꼭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킬러 문항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돈을 제일 잘 버는 강사 뭐 하면은 스타 강사 하면 요 두 분이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. 수학의 현우진 선생님, 한국사의 이다지 선생님, 뭐 이 두 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사의 킬러 문제 뭐 이거는 좀 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옛날 얘기죠. 수학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죠. 네, 그러면서 뭐 현우진 선생님 뭐 킬러 문항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뭐 억대 시계, 현우진 시계 요런 것들을 또 막 뭐 비판을 하더라고요. 아니 그 시계 비싼 거 리차드 밀 시계 뭐 1억 넘는 시계 차면 안 돼요? 돈 잘 버는데 이거 우리 시장 경제인데 이거 비판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제가 학원 강사 옹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분이 무슨 시계를 차고 수업을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잖아요. 네,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돈 있고 여러분들 같으면 한 달에 1년에 뭐 한 200억을 벌어요. 근데 1억짜리 시계 차는 게 사치입니까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본인이 그냥 차고 싶은 시계 차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이건 뭐 역풍 맞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열린 사고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싸잡고 비판하지 말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거를 이해가 안 되네. 이게 좀 비판했다고 그러는 건가? 그러니까 이분이 수험생만 불쌍하지라고 했대요. 수험생만 불쌍하지. 그러니까 뭐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해서 SNS에 이번 팔로워 되게 많겠죠. 인싸시니까 SNS에 뭐 학생들만 불쌍하지 이렇게 남겼대요. 이게 킬러 문항을 삭제하는데 킬러 문항 푸느라 고생하는 게 더 불쌍하지 이게 뭐가 불쌍하냐 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말할 때 그 뉘앙스를 따져봐야죠. 이게 급변하는 거죠. 급변. 그동안 킬러 문항이 많아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 공부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. 6월 모의평가까지도 수능이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남은 6월 모평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나왔고 킬러 문항을 공부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과 수능 5개월 앞두고 아니 12년 공부했는데 5개월 앞두고 갑자기 급변했다. 그럼 수험생이 불쌍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이분 선생님이시잖아요. 선생님 입장에서 수험생이 그러면 불쌍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학생들만 불쌍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시계 찬 거 때문에 비판받을 일입니까? 뭐 제가 현우진 선생님을 특별히 뭐 좋아하거나 이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.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. 그냥 저는 어떤 업계든지 1위 하신 분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무슨 일을 하든.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시계 찼다고 비판받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자본주의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킬러 문항이 이번 수능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. 꼭 반드시 수능에는 없앴으면 좋겠어요. 네, 이거는 애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. 오히려 6월 모평에서 킬러 문항을 냈으면 안 됩니다. 네, 그거를 오히려 잘못한 거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. 킬러 문항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폭넓게 공부하는 기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아이들도 문제를 위한 문제에 너무 시간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. 결국에 못 풀어서 찍는 걸로 판가름이 나고 이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킬러 문항 하면은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 수학 강사였잖아요. 킬러 문항 풀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네, 뭐 한
30분 이상 막 풀어야 되거든요. 한 문제를. 너무 스트레스가 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네, 수학 강의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머리가 나쁘니까 네, 킬러 문항 뭐 그렇게 잘 못 풀거든요. 뭐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많아서 좀 킬러 문항이 꼭 없어졌으면 하는 네,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킬러 문항 얘기하다 보니까 네, 침을 좀 많이 튀겼네요.